오늘 동영상을 통해 보수 꼴통이었던 제가 어떻게 진보 성향이 되었는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봐야 이용당하지 않고 속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 이재명과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보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수사에 진짜 진범이 누구인지, 이재명을 상간남인 것처럼, 진짜 상간남인 것처럼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와 형수욕설 사건의 진실과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성상남을 받으며 비리를 무마해 주다가 갑자기 결혼식을 한 이유, 그리고 12구 참사가 확실한 인재인 이유를 담았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미에 넣었습니다. 끝까지 보고 하는 비판은 달게 받겠으나 지레짐작으로 하는 비난글이나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는 글들은 가차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자, 2023년 현재의 저의 정치 성향은 분명한 진보 성향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지만 박정희의 피살 소식을 듣고 나라를 잃은 듯 부모를 잃은 듯 슬프게 울었었고, 지금까지 대선 때 찍은 후보는 이회창과 이명박과 박근혜였으며,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 보수 꼴통이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진실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의 보도와 기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의 본질과 진실과 역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니 팩트를 기반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한 대통령이었는지, 이명박이 얼마나 치사하고 사익만 추구한 사악한 놈인지,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승만이 1948년 제주 4.3 사건으로 수만 명을 죽였고 그에 반발한 부마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6.25 전쟁 때는 자기 혼자 대전까지 주랭랑을 쳐놓고 한강다리 폭파시켜가지고 피난민들 죽게 만들었고, 부산도 위협을 받자 제주도로 피난하려고 4.3 사건 때 죽인 희생자들의 가족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일 매국노들을 그대로 나라에 등용 일을 맡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앞길을 망쳐놓은 나쁜 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문재인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데 언론에서는 삐딱한 보도만 내보냈습니다. 해외 순방의 성과나 수출 호조와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 등 잘하고 있는 것은 보도를 안 하고, 문재앙이라느니 부동산이 어쩌니 저쩌니 경제가 어쩌니 하는 헛소리들을 하는 것을 보고 언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 내내 언론에서 시끄럽게 다뤘던 대장동 사건은 사업자 김만배와 성남도시개발 유동규, 그리고 그 중개업자 조우형 등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무마해준 윤석열과 박영수의 검찰 사법부와 마사지해주는 언론을 뒷배로 공모한 대규모 로비, 비리, 카르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100% 민간 사업, 민간 개발로 돌아가려는 것을 성남시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5천억 이상의 수익을 성남시에 돌아오게 한 것일 뿐입니다. 변호사, 그리고 또 변호사 대납 사건이 있었죠.
예, 거짓 증언, 그 변호사 대납 사건 거짓 증언자가 지병으로 죽었는데 이재명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보도해서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김부선은 이재명과 불륜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재명이 바지를 벗고 직접 검사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형수 욕설 사건의 발단은 또 이러합니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이재명의 중앙대 특대 장학생이 되어 받은 장학금을 공부하는데 형도 공부하는데 도와줄 정도로 형이 이재선 도와줄 정도 우애가 깊은 형제였으나 이재선의 결혼 후 180도 바뀌어서 성남 시정에 개입하려 하고 돈과 각종 억지를 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과 공모하여 이재명의 화를 돋궈서 욕설을 이끌어내서 녹음에 성공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당시 형은 그러니까 이재선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원한 대로 움직이지 않자 어머니 집에 찾아가 자기가 나온 구멍을 쑤셔 놓겠다느니 하는 입에 담기도 무서운 더러운 민망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 집과 다니는 교회까지 불사르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형에게 따지려 했으나 형수가 전화를 안 바꿔 주어서 형이 어머니께 한 욕설을 조카들이 똑같이 했다면 어떻겠냐고 분노를 터뜨린 것이 팩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분노도 안 터뜨렸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수라는 여자는 더한 욕을 듣고 칼부림이 나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유력하고 실력있고 인격까지 갖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조작되고 왜곡된 엄청난 기사와 보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겨우 0.82%로 석패하고 맙니다. 부정투표, 득표차는 26만 표인데 무효표가 30만 표. 예, 득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습니다. 자, 여론조작으로 고작 0.82% 이겨놓고 깡패처럼 구는 참사, 폐륜, 입만 열면 거짓인 입벌구 윤석열 정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구역질이 나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탄생부터가 폐륜입니다. 자기를 총장 만들어준 주인을 개만도 못한 놈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한직에 물러나 있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여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총장 되기 전에는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맹세해놓고 총장이 되자 언론과 유착하여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을 온 국민 앞에서 잔인하게 가족과 함께 난도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적제거 수사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져도 검찰의 약점이 잡힌 언론과 사법부는 검찰이 휘두르는 망나니 칼춤을 방관하거나 두둔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성상납을 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는 검사 양재택과 동거하며 그 뒷배를 이용해 각종 비리와 이권을 챙겼습니다.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과 동업하던 정대택이 일이 성사되면 53억 그 이익금을 투자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딱 반반으로 나누자고 약정했었는데 25억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하자 이제 이 정대택이라는 분이 고소를 합니다. 이에 최은순과 김건희는 회계사 백모 씨를 뇌물로 매수해 가짜 약정서를 만들어 법정에서 모함을 하여 결국 모해 위증권으로 또 고소를 받습니다. 이 일로 양재택이
검사 옷을 벗자 또 다른 검찰 뒷배가 필요했던 김건희는 삼부토건 조나무의 소개로 윤석열을 만나게 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성상납을 받으며 양재택보다 더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정대택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거의 증거를 잡자 부랴부랴 둘은 대검찰청에서 경찰의 신병보호를 받으며 저녁 때 부랴부랴 도둑 결혼식을 합니다. 부정부패 정치검찰 윤석열과 무속과 거짓 사기에 능통한 김건희와의 희대의 악의 콜라보 카르텔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 다음은 타락한 검찰 무속 독재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는 무속 세력뿐만 아니라 세속화되고 타락한 기독교계와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을 통합하여 북한의 김일성 찬양하듯 자신을 무서워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이 도와주고 검찰이 칼춤을 추니 결국 우매한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에 대한 겁니다.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없지만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윤 정권은 대통령 집무실로 최적화된 청와대를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고 우기며 국방부를 내쫓고 한남동 외교장관 관절을 빼앗아서 사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처발라 수의 계약으로 조악하게 리모델링 했으나 지금은 청와대의 영빈관과 상춘관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졸속 이전해서 낳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나니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유의히 비행해도 막지를 못하고 강원도에서는 폭탄이 떨어져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민생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주가 폭락, 집값 폭락과 물가 폭등, 전기세, 가스비는 폭등 등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은 오르고 내려야 할 것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이태원의 12구 참사는 마약 수사로 지지율 상승을 노렸던 윤 정권이 정복 경찰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빚어낸 확실한 인재이자 참사입니다. 예, 이러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기득권인 기독교를 등에 업고 정명석 총재를 구속 수사한 이명박 정권보다도 더 상식도 없고 논리도 전혀 없는 오직 부정부패와 사익만 추구할 줄 아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국회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을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가 말해놓고 바이든이라 한 적 없다고 우기고 그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탄압한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JMS 회원들은 특히 정명석 총재께서 말씀을 완전히 전하지 못하게 된 시기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부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와 무속과 폭정을 전 정권과 야당 탓으로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처럼 꾸리꾸리하지 않고 깨끗하면 오히려 압수수색과 기소를 밥 먹듯 합니다. 온갖 회유에도 안 넘어간 JMS를 자기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돌아갈 때 여론 돌려막기용으로 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2007년 중국에서 성폭행 무혐의로 풀려난 정명석 총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증거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 종교 재판으로 전락했던 것을 JMS 회원들은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불법이 아주 명백한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이재명이나 또 정명석 총재를 구속 수사하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